지금 이제 1,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그 예방 효과가 굉장히 초기에 좋았던 것은 여러 논문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그 당시 잘 몰랐던 것이 그 예방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대한 부분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분석한 자료를 보았더니 이제 2차 접종이 완료되고 나서 3 내지 4개월 정도 지나면서 예방 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화이자 백신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2회 접종이 완료된 사람에서 4개월이 지나 5개월, 6개월 정도가 되면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한 20%에서 30%대 정도까지 감소하는 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물론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 이외에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오래가는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결과도 시간의 차이는 있다 뿐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게 확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 지나면서 면역 반응이 감소하고 백신이 줄 수 있는 예방 효과가 감소하였던 것이 첫 번째 3차 접종이 필요한 근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유행 상황입니다. 만약에 예방 효과가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과 같은 유행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아예 유행이 억제되어 있거나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었다면 재접종의 필요성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이고 훨씬 전염력이 높아 있는 상태에 큰 유행을 경험하고 있고 게다가 앞으로 오게 될 오미크론,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주된 유행주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대비까지를 고려하면 3차 접종의 필요성이 확실히 대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전체 인구수 이상의 백신을 확보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3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유행의 상황이 심각해진 국가들에서 이 접종의 간격을 단축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먼저 부스터 접종을 대규모로 진행했던 곳이 이스라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NEJM이나 란셋과 같은 저널에 나왔던 자료가 이스라엘에서 분석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입원이나 사망의 위험이 2차 접종만 완료한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 11배, 19배 정도 줄어들더라. 부스터 접종을 하면 그런 게 확인이 되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중증 감염 사망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보면 대개 2차 접종만 완료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80에서 9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공고하게 또 큰 규모로 나왔었던 자료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3차 접종이 그래도 꽤 진행이 된 상태여서 초기 자료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공유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부스터 접종을 했을 때 중증 사망의 위험이 한 80-90%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뭐 국가마다 분석한 자료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3차 접종의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라는 게 코로나19 백신에서 특별한 상황은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백신도 100%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100%가 아닌 한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한 돌파 감염의 사례는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백신을 접종한 군 또는 부스터 접종을 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 간의 이제 비율의 차이가 어떠냐를 가지고 효과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부스터 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낮은 확률로 걸리거나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접종을 했을 때에 그러한 위험이 훨씬 더 많이 감소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을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변이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도 그 부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전염력이나 또는 이제 면역 반응의 차이를 가져왔던 것이긴 하지만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위에 훨씬 더 많은 변이가 집중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걸렸었던 감염을 통해서 얻은 항체 또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획득하게 된 면역 반응이 그 부위에 주로 작동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서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그런 중화항체 측면뿐만 아니라 세포맥의 면역 반응과 같은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위는 스파이크 단백질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백신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감염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또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전염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훨씬 더 많은 환자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입원 환자, 사망 환자는 비율로 따지면 좀 적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규모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